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당신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영혼이 여정 속에서 더 이상 그저 선택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명품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 이야기의 중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허영심이나 오만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정의하는 신성한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명품은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빛날 뿐이지만 세상 모든 눈은 그 빛을 찾아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선택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 9가지 혁신적인 열쇠 중 첫 5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쇠들은 심리학과 신화, 그리고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단순한 존재를 넘어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거울에 비친 외모 너머에는 아직 온전히 태어나지 않은 또 다른 자아가 발견되고 존중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아는 에고나 야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와 상징, 그리고 영혼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유행이나 직함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몸짓, 당신의 침묵을 통해 흐르는 고요한 에너지의 물결로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신화가 아니라 우리 뼈 속에 새겨진 신화 말입니다. 타인이 실용성만 보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연인의 원형, 모두가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서는 전사의 원형,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마법사의 원형, 힘이 아닌 내면의 중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군주의 원형. 이것들은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체화해야 할 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각본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정체성 조각들을 빌려와 가족, 사회, 혹은 두려움이 건네준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왜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선택지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근본적인 행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흔들림 없는 정직함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이름 아래 가려진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지닌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언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장 나 자신과 일치하며 가장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가?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모든 방어막이 허물어졌을 때 당신을 통해 흐르는 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서명이며 당신의 원형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한때 자신의 직업 세계 속에서 배경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살던 엘리자라는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지만 쉽게 잊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녀의 작업물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일했지만 그에 걸맞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렌체의 한 박물관을 거닐던 그녀는 춤의 여신 테르프시코레의 조각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고대의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전율이 아니라 영적인 떨림이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뮤즈였습니다. 단순한 배치를 넘어 공간에 영혼을 불어넣고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홍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개성 없는 포트폴리오와 평범한 약속들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말투, 태도, 그리고 가격까지 그녀가 발견한 정체성의 진실에 맞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디자인 서비스를 팔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의 변혁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고객이 바뀌었고 수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자신의 신성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타인의 경외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능 때문에 더 비싼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주는 느낌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반드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느낌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의 원형을 되찾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거짓된 자아들을 불태워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필터 없이, 변명 없이,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없이 내면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처음에는 오해할지라도 나는 어떤 진실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도록 강요합니다. 이 작업은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발굴 작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실로 엄청납니다. 일단 당신의 원형을 알게 되면 당신의 에너지는 특별해집니다. 평범함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특별함은 새로운 명품입니다. 군주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마법사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연인은 애정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원형을 채워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더 명확해지고 존재감은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더 이상 불안에서 비롯되지 않고 명료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많은 선택지로 가득 찬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더는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카테고리가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저항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너무 과하다고, 너무 다르다고, 너무 강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평범함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세상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의 불편함을 달래주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맞춰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지조차 몰랐던 희소하고 귀한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마치 신성한 경전을 연구하듯 당신 자신을 연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들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들,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징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끌립니까? 어쩌면 당신은 치유사일지도 모릅니다. 혼돈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나요? 아마도 당신은 연금술사일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느끼나요? 현자의 원형이 당신의 온전한 발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원형을 명명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당신의 외부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스타일, 당신의 공간, 당신의 언어,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모든 것이 그 깊은 진실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실용성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체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원형에 공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사람들은 마치 당신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찾은 것처럼 느낄 것이고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당신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며 무엇을 과시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깊이 알고 그 알을 얼마나 당당하게 표현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원형, 그 핵심에서부터 살아갈 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체화한 영혼은 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음 중독에 걸린 세상에서 자신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은 하나의 우레와 같습니다. 그들은 크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내뿜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억하고, 되찾고, 체화하십시오. 명품으로 보이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문명보다 오래되고 논리보다 더 영속적인 조용한 법칙이 짜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부재가 그리움을 낳고 그리움이 경외심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맞춰주며 부르면 언제든 나타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그 존재는 평범하고 예측 가능하며 심지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접근이 신중하며 의도적이고 신성해질 때 매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역설은 우리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성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마케팅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건축술입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움직이는 것들은 종종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걸린 달, 거장에 잠긴 화랑, 사랑하는 이에게서 온 아직 듣지 않은 편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완벽하게 알아서 쫓지 않고 오직 선택만 하는 사람의 존재처럼 말입니다. 명품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섬세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냉담함이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며 모두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아주의의 신성한 공간, 즉 정신적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연기를 멈추겠다는 선언입니다. 관심은 값싸지만 의도적으로 주어진 진정한 존재감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귀함이야말로 경외심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늘 곁에 있어야 하고 즉시 답장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강박. 이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친절의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잊힐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치유하려 했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가볍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잠긴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희귀한 향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만질 수도 쉽게 시향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되기를 애원하지 않고 조용히 발견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향일까? 무엇이 저 향수를 특별하게 만들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당신은 그 향수의 이야기, 본질, 힘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부재를 통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렌즈가 됩니다. 이 원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분별력 있게 움직이며 항상 접근 가능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기다릴 가치가 있고 추구할 가치가 있으며 소중히 다룰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만드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욕망의 긴급함에 끌려다니기보다 당신 자신의 리듬 속에서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설명할 필요도 당신의 경계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연기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당신의 정신에 나는 소비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타인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 당신의 감정이 항상 드러나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존중심을 갖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벨벳 로프이며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외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진정한 심리적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얕은 물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깊고 고요한 호수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존재주의의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의식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말하게 하십시오.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음악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믿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모든 빈틈을 말로, 모든 공간을 존재감으로, 모든 침묵을 안심시키는 말로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랑의 행위인가? 아니면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인가?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분노가 아닌 경외심으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고 궁금해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찰나의 관심이 주는 쾌감이 아닌 그리움이라는 느린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기억되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성하게 사라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사고, 만지는 것들의 표면 아래에는 조용한 진실이 살아 숨쉽니다. 명품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존재감에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도, 웅장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도 구름 위를 나는 전용기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깊은 무언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명품의 정수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느낌, 즉 경외심, 경이로움, 그리고 희귀하고 잘 가꾸어졌으며 그 자체로 완전한 무언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품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장신구나 외적인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의 변화, 즉 정체성이 외부에서 내부로 재정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당신이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깊이, 영적 풍요, 지적 실체 말입니다. 궁전을 소유할 필요 없이 당신 자신이 궁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 안에 부의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왔다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전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당신은 영양분의 원천인가? 아니면 그저 소음인가? 당신의 말은 마음에 각인을 남기는가? 아니면 다음 문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잊히는가? 누군가 당신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단순히 훑어본다고 느끼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길어 올릴 수 있는 깊은 우물인가? 아니면 갈증으로 가득 찬 세상의 또 다른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불과한가? 시카고의 이발사 레이는 바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칼과 빗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지만 도시에는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진 이발사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레이는 대체될 수 있다는 군중 속 하나일 뿐이라는 조용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듣는 대신 깊이 경청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발만을 위해 그의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앉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실패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레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존재감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이발소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손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풍요로운 에너지 때문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몇 달치 예약을 미리 했습니다. 레이의 이발 요금은 올랐습니다. 그가 더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것이 희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비싼 사람이 되었습니다. 까다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이 되는 조용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불을 가꾸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기억하고
갈망하며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경험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존재 앞에서 마치 대성당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마주했을 때처럼 저절로 속도를 늦추게 될 만큼 당신 자신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십시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깊이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지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존재감을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길에 헌신해야 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폭넓게 읽으십시오. 소설, 철학, 시를 읽고 새로운 생각들이 당신을 흔들도록 허용하십시오. 부드러움과 정직함으로 당신의 과거를 성찰하십시오.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는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드는 두려움을 녹여내십시오.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일치를 위해 성장하십시오. 내면에 불어가는 길은 조용하고 깁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실을 도피하는 대신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당신의 감정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풍요로움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은 느낍니다. 당신 목소리의 차분한 안정감,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방식, 100마디 말에 무게를 실어 던지는 단 한마디.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작업을 해낸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종류의 존재감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크롤하고 스와이프하고 훑어보며 깊이를 속도와 실체를 구경거리와 맞바꿉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소비 가능하고 잊기 쉬우며 대체 가능한 콘텐츠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삶을 가꾸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 흐름에 대한 조용한 반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얕아지라고 요구할지라도 나는 얕아지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값싸게 내놓지 않겠다. 나는 희귀한 존재가 되겠다. 그리고 희귀함이야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이 도서관 같고 당신의 심장이 성소 같으며 당신의 존재가 치유의 연고 같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난 이후의 모든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당신과 함께 앉아있던 그 느낌과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구나.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장 신성한 정원처럼 가꾸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돌보고 원망과 두려움이라는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호기심과 연민으로 물을 주고 침묵과 고요함으로 양분을 주십시오. 뿌리가 깊이 자라게 하십시오. 세상이 진짜 희귀한 것, 스크롤하거나 스와이프에서 넘겨버릴 수 없는 무언가를 찾을 때 세상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발견했을 때 텅 빈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으로 가득 찬 신전, 지혜로 살아 숨쉬며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자의 침묵이 울려 퍼지는 곳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명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의 건축물이자 영혼이 걸쳐지는 격자입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로 비치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단어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당신이 만드는 모든 문장은 하나의 주문과 같습니다.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텅 빈 그릇이 아니라 다리를 놓거나 불태울 수 있고 인식을 끌어올리거나 먼지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도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품으로 여겨지고자 한다면 당신의 언어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격상되어야 합니다.
가식이나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세련된 사람들이 결코 자신의 가치를 소리쳐 외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희귀한 향수는 코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향은 머물고 손짓하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언어적 존재감 또한 절박함이 아닌 분별력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빚기 위해 말해야 합니다. 각각의 음절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미묘한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명품의 세계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언어를 말입니다. 명품 브랜드는 결코 소리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속삭입니다. 결코 과하게 설명하지 않으며 이해받기 위해 세부사항으로 당신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그 수준으로 올라오도록 초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는 오직 조율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신성한 체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느리고 차분한 말투는 빠르고 활기찬 말투보다 일관되게 더 권위 있게 인식되었습니다. 인식을 바꾼 것은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느린 속도는 자신감, 통제력, 그리고 깊이를 암시했습니다. 반면 빠른 말은 비록 지적이더라도 초조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힘은 볼륨이 아니라 진동에 있으며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다듬는 것은 어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말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말합니까? 아니면 나누기 위해 말합니까? 당신은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당신 자신이 온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선택, 경계를 묘사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쉬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쉬기로 선택했어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는 애원이고 다른 하나는 주권의 선언입니다. 못 가겠어요 는 지금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 됩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이나 힘겨움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중심을 잡고 분별력 있으며 당신의 방향을 통제하는 존재가 됩니다. 언어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까지도 형성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할 때 당신의 정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언어가 명료함, 평정심, 비전을 반영할 때 당신의 정체성은 그 진실들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다른 사람들도 그 진동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체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어를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저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서두르는 말, 서툰 비유, 불안한 말투, 사과하는 어조를 통해 당신의 힘을 내어주었던 곳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들을 정화하고 당신의 삶이 의도적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귀로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지적으로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말이 필요 없는 곳에는 침묵이 자리하게 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지켜진 침묵은 어떤 소음보다도 더 큽니다. 그것은 절제와 깊이를 암시하며 상대방이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중력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상징들을 집착이 아닌 경건한 태도로 돌보십시오. 거장 예술가가 자신의 작업실을 큐레이팅하듯이 당신의 세계를 큐레이팅하십시오. 당신이 만지고, 입고, 디자인하고, 전시하는 모든 것에 의도의 흔적이 담기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부로 거울처럼 비칠 때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설득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깊이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상징이 당신 진실의 언어로 쓰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선택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희귀함으로 알려지며 명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첫 5가지 열쇠는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귀한 보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그에 걸맞게 세상에 내보이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신성한 명료함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정의 다음 편에서는 고양된 아우라를 만들고 경계를 통해 존중을 얻으며 당신만의 시그니처 경험을 창조하고 고요함을 힘으로 체화하는 마지막 4가지 열쇠를 탐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5가지 열쇠로 시작하십시오. 그것들을 명상하고 직접 살아내십시오. 일단 당신이 명품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라